네, 안녕하십니까. 자, 다음으로 비추신 동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밑줄에 반대어를 넣으라고 그랬죠. desire, 욕망이잖아요. 그치? 그 욕망의 반대어를 우리말로 넣어도 돼요. 영어로 꼭 쓸 필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desire는 갈망한다는 얘기니까 뭐 갈망하지 않는 거. 그런 얘기죠. 그죠? 네, 희망하지 않는 거, 갈망하지 않는 거.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그걸 반대어를 놓고 이 반대어가 이 문맥에 맞는지 아니면 이 주어진 단어가 이 문맥에 맞는지는 어떻게 합니까? 다음 지문을 읽고 그 다음 문장이죠. 읽고 요거랑 같은 의미인지 의미 갖고 표현 다르게 하는지 이걸 패러프레이징이라고 그랬죠. 패러프레이징을 통해서 이게 디자인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패러프레이징을 관점으로 해서 문제 푸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이론적 측면을 여러분들 잘 알고 싶으면 이번에 리딩 스킬 있죠? 극미스의 리딩 스킬이나 리딩 스킬을 통해서 이론을 정확하게 잡고 그 다음에 자 기출 문제와 실전 문제를 같이 다뤄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Studies in psychology have reported cases which comparative incentives result in lower task effort. And their focus was on the psychological underpinnings of the reduction in motivation. 여기 있습니다. 자, 항상 문장을 볼 때는 주어 동사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심리학을 연구하다 보면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학 연구는 뭘 보도했습니까? cases, 사례들을 그렇죠? 어떤 경우들, 사례를 보도해 왔다는 거죠. 현재 완료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어떤 사례를 보여주더라는 거죠. 근데 그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게 관계대명사냐, 그렇죠? 자,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얘니까, 그렇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게 되면 뒤에는 무슨 문장? 오케이, 완전한 문장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속에다가 이 케이스 넣어봐. 그러면 어떤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가 어떤 사례야? 시작. comparative incentives. 그러니까 경쟁을 부추기는 그러한 장려책입니다. 그렇죠? 경쟁을 하도록 계속 부추기는 거야. 그치? 이런 경쟁적 장려책입니다. 인센티브 들어봤죠? 네, 너 경쟁을 하게 되면 내가 얼마 줄게. 그치? 한번 해봐. 뭐 이렇게 경쟁을 장려하는 정책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result in이 뭐야? result in 뒤에는 결과가 오는 거죠. 그렇죠?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수고입니다. result in 결과가 가져와. 어떤 결과가 가져오냐면 lower task effort. 그러니까 과제 노력이 낮아지더라는 거죠. 경쟁을 자꾸 부추기니까 과제 노력이 약해지더라는 거야. 그리고 대어 나오죠? 여러분들 대명사가 나오면 반드시 정체를 밝혀라. 정체 밝혀야 돼. 대어 무작정 나오면 대어하면 그들이니까 사람 아니야. 꼭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뭘 받는지 봐야 됩니다. 뭐겠어요? 그것들의 초점. 그때 누구겠어요? 이 장려책이 되겠죠. 경쟁을 부추기는 이 장려책을 이렇게 대어로 받은 겁니다. 그렇죠? 이 경쟁을 부추기는 이 장려책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냐면 was on the psychological underpinnings. 어떤 심리적인 기반, 심리적 기반에 맞추더라는 거죠. 초점이 어떤 심리적 기반이냐면 감소, 리덕션이 뭐예요? 감소하는 거, 감소. 뭐가 감소하는 거였는데 동기부여의 감소, 동기가 감소되는 그런 기반에 초점을 맞추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경쟁적인 사항을 부추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장려하게 되면은 어때요? 어떤 동기부여가 오히려 감소되는 그런 심리적 기반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었으니까 요 앞에 있는 문장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주제문 되겠죠. 그럼 주제문 이제 일관적으로 흘러갈 거라는 거죠. 경쟁을 부추기는 이 장려책은 어떤 과제를 시도하고자 하는 노력이 약해진다. 굉장히 부정적이네, 그렇지? 예를 들어보자. 경쟁은 present, 준다는 거죠. present하는 것은 준다는 얘기야. 뭘 준다는 거죠? 불가피한 갈등을 준다는 거죠. 마이너스 개념 맞네, 그치? 누구 사이에? between A and B니까 between A 있고 and가 있고 그 다음 B가 있으니까 A와 B 사이에 어떤 불가피한 inevitable, 불가피한 갈등을 준다라는 얘기죠. present 한다는 것은 give라는 뜻이야, 그죠? giveaway. 오케이. 그 뭐와 뭐 사이에 불가피한 갈등을 준다는 거야? 동기부여. 어떤 동기부여야? To achieve one's personal goal. 자신의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동기부여. 내 목표 달성해야지. 이 동기부여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랑 그 다음에 with others. 남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열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내 목표 달성해야지. 그럼 또 어떤 거 있어? 남들과의 관계도 좀 좋게 유지해야지.
요 두 가지 사이에 내적 갈등이 불가피한 내적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맞죠? 좋습니다. 계속한다. When the maintena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s important. 그런데 어떤 개인과 개인 간의 interpersonal이 무슨 말이야들? inter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 사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의 유지, maintenance가 유지야. 그 개인과 개인 간. 내가 A랑 B라는 애하고 경쟁한단 말이야. 난 A랑 얘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유지하고 싶은 그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이 important, 중요할 때 누구랑 유지한다는 거야? counterpart in particular. 특히 누구랑? counterpart. counterpart가 뭐야? 내 상대자, 내 그 경쟁 상대자를 counterpart라고 하죠. 이 counterpart는 상대방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항상 상대방이 있잖아. 여러분이 지금 수능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만약에 진명여고, 신목고의 학생이다 그러면 진명여고의 누구? 고3 학생이 여러분의 카운터파트 되는 거야. 알겠지? 우리나라 대통령과 미국의 대통령이 서로 카운터파트 되는 거야. 그러면 특히 서로의 카운터파트끼리 어떤 그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의 유지가 중요할 때 또는 누구랑? 남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때 그 경쟁자들은 뭐야? 뭘 경험해요? 내적 갈등을 경험한다는 거죠. 이런 거죠. 나 쟤랑 내 목표는 그래. 내가 합격해야 된다. 대학교. 그치? 그 정원은 뽑아야 되는 정원은 뭐 2명 뽑는데 나랑 또 얘 중에 얘가 붙으면 내가 떨어지고 말이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좋은 관계도 유지하고 싶은데 그리고 또 내 목표도 달성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그 두 관계에 어떤 불가피한 어떤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내적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쵸? 그 내적 갈등이 어떻게 해요? 네, 바로 뭘 끼쳐? 욕망을 해친다는 거죠. 갈망. 무슨 갈망?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욕망, 희망, 갈망을 해칠 수 있다는 거죠. 그 내적 갈등이죠. 그리고 또 end가 나오죠. 요 taint라는 단어는 누구랑 병치냐면 taint, 그 다음에 harm 이렇게 병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얘하고 병치가 아니고 harm하고 병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적 갈등이 생기게 되면 그 내적 갈등이 어떻게 돼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욕망을 해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taint라는 것은 더럽힐 수 있다는 거죠. 뭘 더럽힐 수 있다는 거야? 좋은 감정을 더럽힐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좋은 감정이야? 승리로 인해서 승리를 함으로써 발생되어지는 그 좋은 감정을 망칠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이 bring about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초래하다라는 얘기지, 그치? bring about은 뭔가를 야기시키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알겠죠? 수고면 수고. 한 단어 쓰면 어떻게 해? cause. 뭔가를 야기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좋은 감정은 야기가 된 거기 때문에 과거 분사가 된 것입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상 없습니다. 2번까지 계속합니다. X-line and Loeb에 대한 사람이 알게 된 겁니다. 뭘 알게 됐냐면 perception of oneself, 자신을 인식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뭐로 인식하는 거야? 에서 나오죠? 뭐로? 하나의 대상으로서, 어떤 목표 대상으로서. 무슨 목표 대상이야? Upward social comparison. 여러분들, 요 용어는 어떤 배경 지식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상향 사회 비교입니다. 시작. 상향 사회 비교. 그러니까 뭐냐면 내 자신을 상향 사회 비교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거야. 태환이 내 자신이 상향 사회 비교의 대상이구나. 내가 상향 비교 사회 대상, 상향 사회 비교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얘기죠. 이게 뭐냐면요. 상향 사회 비교가 뭐냐면 이겁니다. 누군가가 그렇죠? 사람이 자신을 비교하는 거야. 누구랑 비교하냐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나보다 못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야. 무슨 말이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경쟁이 치열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자신을 상향 사회 비교의 타겟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은 종종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죠. 그렇죠? 불편하죠. 그렇죠? 항상 내 자신이 상향 사회 비교의 대상이구나, 내가. 그치?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면
불편하지 삶이. 그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죠. 자, 사람들이 믿을 때 뭘 믿어요? 남들이 좀 질투하는 비교를 할 때 누구랑? 자기랑. 사람들이 봐요. 생각해봐. 사람들이 나를 좀 질투하는 비교로 대상으로 생각해봐. 그죠? 비교 대상으로 생각해봐. 불편하지? 같이 컵 마실 수 있겠어? 제가 나를 자꾸 비교하는데 질투하는 비교로 저 새끼 이겨봐야지. 저 새끼 이겨봐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 커피 맛이 나겠어? 그럴 때 사람들은 uneasiness, 불편함을, 그죠? easy하면 편안함이라는 뜻인데 앞에 un 있으니까 불편함을 느끼고 또 stress, distress죠?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슬픔, sorrow, 슬픔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3번까지 이상 없죠? 다음 문장. Feelings of guilt. 이게 바로 죄책감이 되죠. 죄책감.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뭔데? 시작. 즉 다시 말해서 an emotion, 감정이에요. 어떤 감정이죠? 일반적으로 관련된 감정입니다. associate with 하면 뭐뭐와 관련된 뜻이죠. 시작. 뭐뭐와 관련된 뜻입니다. 자, 뭐와 관련된 감정입니까?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high motivation, 그러니까 높은 동기부여와 관련돼 있어요. 그렇죠? 뭘 위한? goal achievement,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한 높은 동기부여와 일반적으로 관련된 이 감정이 바로 죄책감인데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뭘 가져옵니까? 네, 죄책감이 뭘 가져와요? 네, 더 큰 동기부여를 가져온다? 그래요? 아니죠.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돼요? 동기부여가 낮아진다고 아까 했었죠.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요. 자,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들? 짠짠짠. 그치, 나오잖아. 어떤 그런 경쟁이 너무 심하게 되면은 task effort가 낮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됐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동기부여도 감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오케이. 됐나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기 있죠? 네. 그래서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또 더 강한 동기부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약한 동기부여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performance를 더 낮은 퍼포먼스를 가져온다는 거죠. 뭐 할 때? in the pursuit of니까 뭐뭐를 추구할 때 in the pursuit of 뭐라고 여러분들? 시작. 뭐뭐를 추구할 때 다시 시작. 뭐뭐를 추구할 때 뭘 추구할 때? 경쟁적인 목표를 추구할 때 더 약한 동기부여와 그렇죠? 수행 능력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뭐 낮은 lower가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답이 되겠네요.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서적 상태, 이런 감성적 상태의 결과들은 그럼 this 플러스 명사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독해할 때 this 플러스 명사, 뭐 that 플러스 명사, the 플러스 명사, such 플러스 명사 이런 거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들 정체를 밝혀주셔야 되고 이 감정 상태가 뭔지 바로 직전 정보에서 확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 정서적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그 죄책감이죠. 죄책감. 그게 죄책감이라는 거야. 내가 쟤를 이기려고 하는구나. 내가 그치 너무 높은 어떤 상향 사회 비교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런 정서적 상태의 결과들이죠. 이 결과들 속에는 어떤 게 포함되냐면 lower task motivation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경쟁에서의 동기부여가 굉장히 경쟁에서 어떤 더 낮은 과제 동기부여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있죠? 네, 약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그죠? 동기부여가 약해진다는 거야.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선호가 생긴다는 거죠. 뭐 어디에 대한 선호가 생기는 거야? preference for가 뭐뭐를 선호한다는 얘기죠. 뭘 선호한다는 얘기야? 좀 더 협력을 해야겠다는 선호. 그리고 좀 더 이타주의적인 결과에 대한 선호를 추구한다는 거죠. 가령 어떤 거? 이타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그 남을 좀 더 또 생각하는 거잖아.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더 배려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결과의 중요성을 감소시켜. 또는 승자의 보상, 대가죠? reward, 보상을 함께 공유한다든지 또는 그 결과의 중요성을 그쵸? 약화시키는 것과 같은 어떤 좀 더 협동을 하려고 그러고 좀 더 이타적인 그런 결과를
선호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감정적 상태의 결과에 속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답은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능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수능 문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문장 하나하나를 보면서 앞문장, 뒷문장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패러프레이징을 통해서 읽어나가 보면 여러분 충분히 답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see you next time. 네, bye bye. Hello,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지형서 이태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푼다고요? 자, 선택지에 반대어를 집어넣어서 패러프레이징을 하자. 다음 문장을 읽고, 그렇죠? 이 문장과 주어진 문장이 같은 문장인지를 오케이, 비교하시라 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Our brains evolved. 우리 뇌는 진화를 했다는 거죠. 진화했다. When 언제? When food was scarce. 음식이 부족했을 때 우리 뇌가 진화했습니다. 그러므로 we are compelled by our genetic heritage to eat whatever and whenever possible. 자, 여러분들 be compelled to라고 하는 수거가 있어요. 자, 마지못해 뭐뭐 하다 또는 뭐 하도록 강요받다 뜻입니다. 다시, 자, 뭐 하도록 강요받다 뜻이죠. 뭐뭐 하도록 강요를 받다라는 뜻이 be compelled to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강요를 받았습니까? 우리의 유전적 유산입니다. 우리의 유전적 유산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네,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입니다. 네, 뭐 하도록, 먹도록, 뭐든지. 그리고 whenever possible, 가능할 때, 그쵸? 때가 되면 언제나 또는 무엇든지 먹도록 우리 유전적 유산에 의해서 우리는 먹도록 무엇든지 언제나 먹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인간이 그쵸? 유전적으로 뭐 주어지면 먹는다는 거지. 알겠죠? 주어지면 또 시도 때도 없이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다 먹도록 유전적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Animals have a tendency. 동물들은요, 경향이 있습니다. have a tendency to 하면요,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뜻이죠. 뭘 먹도록? 많은 양의 음식을. 언제? 맛있는 음식이 쉽게 이용될 수 있을 때. 이용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그것도 어떻게 맛있는 음식이 그쵸? 쉽게 우리 손에 구해질 때 또는 먹을 수 있을 때. available은 뭐야? 구할 수 있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 앞에 맛있는 음식이 놓여 있어요. 그러면 동물들은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In addition, 게다가니까 뭐 계속 추가적으로 얘기하니까 앞의 내용을 반박하지는 않겠죠. 자, 게다가 우리 인간 또한 잠재의식적으로 막아요. 뭘 막아요? 남들이 뭐 하지 못하게 막아요? Taking our food source, 우리의 음식의 근원을 가져가는 걸, 뺏어가는 것을 막는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먹는데 누군가가 내 음식을 뺏어 먹으려고 그래. 그치? 뺏어 먹어. 그치? 그럼 어떻게? 막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prevent, 목적어 from ing가 뭐야? 누구에게 뭐 하지 못하게 하다. 시작. X에게 Y를 하지 못하게 하다. 시작. X에게 Y 하지 못하게 하다. 이것이 기본 수거죠. 그게 바로 prevent, 목적어 from ing입니다. 자, 됐나요? 다음 문장. 그럼 뭐 1번 어때요? 1번은 괜찮죠? 네. 자, we defend our access to taste food.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접근성, access to 하게 되면 어디에 접근, 어디에 접근과 또는 어디를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맛있는 음식에 접근하는 것을 defen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지키다, 방어하다 뜻이야. 그죠? 지키다, 방어하다. 알겠니? 지키다, 방어하다. 지키다의 반대가 뭐야? attack, 공격하다 뜻이거든? 공격하다. 이렇게 공격하다 뜻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어떤 맛있는 음식에 대한 우리의 어떤 접근, 우리의 어떤 이용 권한, 사용 권한을 지킨다는 거죠. 지킨다. 언제? 그 음식이, 이때 이 누구야? 테이스트 푸드죠? 이 음식이 우리 손에 가까이 있을 때, 손을 잡을 수 있는 거리에 내에 있는 것을 within his reach라고 그래. 쉽게, reach가 뭐야? 손을 뻗어서 잡을 수 있는 거리거든. 쉽게 손을 뻗어서 잡을 수 있는 거리 내에 맛있는 음식이 있고, 그리고 is at the risk. at risk가 뭐야?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떤 위험이야? 소비당할 위험. 누구에 의해서? 다른 인간에 의해서 소비당할 위험성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 맛있는 음식에 대한 접근 어떤 접근 능력이죠. 또는 접근 기회를 지킬까요? 공격할까요? 공격한다는 말은 그래 안 먹어도 돼 이거고, 지킨다는 것은 내가 먹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한번 생각해봐. 내가 손을 뻗어서 산에 가서 산에 갔는데 맛있는 열매가 있어요. 알겠지? 내가 손 닿을 수 있으면 여기 산 포도를 내가 산 모르죠, 모루? 아니면 송이 버섯이야, 버섯. 따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그걸 따려는 위험성이 있어. 어떻게 돼? 그럼 내가 이걸 포기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방어해요? 지켜요? 지키죠. 그 얘기하는 거야. 나왔잖아. 아까 이거 나왔잖아. 우리 인간은 뭐야? 기회가 될 때마다 무엇이든지 먹도록 유전적 유산에 의해서 그렇게 강요를 받고 있다는 거죠. 먹도록 돼 있다는 거지.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놓치지 않고 먹는다는 거죠. 잠재의식에서도 뭡니까? 남들이 우리 음식을 훔쳐가지 못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거랑 연결될 수 있는 게 뭐야? 지킨다는 게 맞지. 그죠? 우리의 어떤 접근 특권 권한을 맛있는 음식을 접근할 수 있는 우리의 권한을 지킨다는 겁니다. Studies have shown that 연구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인간은 더 많은 음식을 먹을 거라고 연구가 보여줘 왔습니다. 언제? 더 많은 음식이 존재할 때. Even when, 심지어 이럴 때라도 even을 쓰게 되면 강조를 하는 거거든. 심지어 그 음식이 stale 나오죠. 좀 상했어요. 신선하지 않아. 상하지 않는 때도,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otherwise 무슨 말이야? 그렇지 않다면 무슨 말이야? 상하지 않더라도 먹음직스럽지 않아. 그러니까 상할 때도 먹어. 근데 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냉장고에 가끔 그렇죠, 그죠? 이거 좀 상한 것 같은데 날짜가 좀 지났어. 근데 정말 아까울 때 있잖아요. 먹는다는 말이야. 특히 어르신들, 그지? 아까워서 날짜 같은 신경 안 쓰고 먹는단 말이야. 그렇지? 네, 좋아요. 또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 무슨 말이야? 그럼 상하지 않았다면 먹음직스럽지 않을 때, 별로 먹음직스럽지 않아. 근데 어떻게 아까워서 먹는다는 거죠. 알겠죠? 그 얘기입니다. 이해갔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더욱이 또 첨가죠. 첨가니까 앞의 내용을 반박하지 않습니다. 네, 더욱이 even if입니다. 그것도 강조죠. even if, 비록 뭐뭐일지라도 뜻이죠. 여러분이 지적하더라도 누구에게 지적해요? To others, 남들한테 지적한다. 여러분이 남들한테 지적해. 뭘 지적하죠? 그 음식 상했어요. 야, 그 음식 상했어. 그리고 또 오가 나오니까 양쪽 병치죠. That blah blah, that blah blah입니다. 그렇죠? 대절이 두 개 나오고 있죠. that은 뭐야? 명사절 접속사야. 명접이야, 명접. 여러분이 지적한 사항이 몇 가지? 두 가지야. 남들한테 하나, 그 다음에 둘. 이 두 가지를 남들한테 지적했어. 이런 거지. 야, 그 음식 상한 거야. 그거 먹지 마. 그리고 또 어떻게 해? 야, 니들 더 많이 먹었잖아. 너희들 목. fair share가 뭐야? fair share는 공정한 몫이야. 야, 너 배당한 목 이상 먹었잖아. 그만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적을 했을지라도 그들은 계속 더 먹을 것이다. 알겠죠? 맞죠? 계속 먹을 것이다. 멈추지 않는다. 왜냐? 비록 뭐뭐 일지라도 했으니까 계속 먹을 것이다가 논리적으로 맞죠. 그리고 아까 나왔었잖아요. 여기. 뭐 나왔어? Whenever possible. 때가 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좋습니다. 오케이. Our biological, 우리의 어떤 생리적인 reluctance 하게 되면 꺼림이지, 꺼림. 근데 꺼림의 반대가 뭐야? 꺼림의 반대가 뭐죠? willingness야, willingness. 응? 이걸 뭐야? 자발성, 기꺼이 뭐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desire. 욕망이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drive. 이것도 욕망이 드라이브가 있잖아요. 드라이브를 건다 그러잖아요. 그지? 이런 것들이 이 단어의 반대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의 생물학적 꺼림. 뭐 하고자 하는? 맛있는 음식을 소비한다는 말은 뭐야? 먹는다는 얘기지. 그치? 소비한다는 말이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기꺼이 먹지 않으려고 하는 거.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끝까지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더 크다. outweigh가 뭐야? X outweigh Y 하게 되면 X가 Y보다 크다는 얘기죠. 먹지 않으려고 하는 욕망이 더 크니 뭐보다? Any opposing cognitive or motivational factors. 그 반대되는 인지적 요소와 그 다음에 동기부여적 요인들보다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커요?
아니죠.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치? 계속 나오잖아. 계속 먹는다고 그랬잖아. 기회만 되면.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자, 이 to completion 하게 되면요. 끝까지 하는 뜻이야. 맛있는 음식을 뭐 죽을 때까지, 기꺼이 먹고자 하는 생물학적 욕구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죠? outweigh가 뭐야? 누구보다 더 크다. 아주 멋진 단어입니다. 뭐보다 더 크다. 이런 단어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weigh라는 것이 앞에다가 out이 붙었죠? 네. 앞에 것이 뒤에 것부터 중요하다. 그 어떤 반대되는 인지 요인들. 그 인지 요인 어떤 거야? 나 너무 많이 먹으면 살찌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인지 요인들이죠. 그다음 동기부여적 요인들. 그래, 나 좀 살 뺄 건데 뭐 이것보다도 먹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하다는 거죠. Even after we have gained a lot of weight. 또 even 나오죠. 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많은 살이 찐 이후조차도 우리의 몸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한다는 거죠. 더 많이 먹고 싶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랑 또 어떻게 paraphrase 하게 되면 바로 willingness 아니면 desire 또는 drive가 답이 되겠죠. 그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요 빨간색들은 독해에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furthermore,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in addition 다 첨가죠. 그러니까 배열, ABC 배열에 출제될 수도 있고 하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네, 요거 보라색은 수거 문제이기 때문에 수거 관점에서 알아두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see you next time. 네, bye bye. Hello,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친구사 이태원입니다. 자, 문맥상 나만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반대어를 넣으라고 했죠? 반대어를 집어넣어보자. 이 스페셜이 뭐죠? 여러분들 공간적인 뜻인데 공간의 반대가 뭘까요? 시간적인 뭐 이렇게 반대어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치? 자, 2, 3번 모두 그렇게 해보죠. 같이 풀어볼까요? The world is shrinking in many ways. 세상이 지금 감소되고 있다는 거죠. 축소되고 있다는 거야. 여러 가지 방식에서, 그죠? 여러 가지 면에서. 왜 하면 뭐 방식이라는 뜻도 있고, 뭐 방식 또는 면, 측면. 좋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많은 측면에서 세상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 뭘까요? 자, 이거 핵심 문장 같죠? 네, 빈칸 뚫는다면 여기에 shrinking 여기다가 뚫을 수 있겠죠. 갑니다. For better or worse. 더 좋든 아니면 더 나쁘든 간에 satellite television, 위성 TV라든지 모바일 폰 네트워크라든지 그리고 인터넷이 만들어 왔습니다. 상황을 만들어 왔습니다. 뭘 위한 상황입니까? 즉각적이고 그리고 마찰이 없는 그런 소통, 그죠? 그런 소통을 위해서,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즉각적이고 마찰 없는 통신, 또 소통. 대화, 소통, 그죠? 통신.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계적으로 다 우리가 연결할 수 있고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그지? 오케이. 그래서 즉각적이다. 그리고 마찰이 없는, 그죠? 네. 없는 그런 통신, 소통, 이런 것을 위한 상황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동의하시죠? 공간적 거리입니다. 공간적 거리는 더 이상, no longer, 더 이상 결정적인 hindrance. hindance가 뭐야? 방해물이죠? 방해물. 네. hindrance가 뭐냐면 방해물입니다. 방해물. 네. 자, hindrance가 방해물이에요. 네. 자, 방해물. 오케이. 이게 방해물이에요. 방해물. 네.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더 이상 공간적 거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그렇지? 미국에서도 어떻게 돼? 바로 소통 전화할 수 있고 하잖아요, 그렇지? 자, 뭘 위해서? 가까운 접촉, 그죠? 그리고 또 새로운 가까운 접촉을 위해서 어떤 거리, 공간적 거리는 이제 중요한 어떤 결정적인 방해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왜?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 폰 네트워크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공간의 개념 맞죠? 1번 괜찮아요? 공간의 special. 됐죠? special.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공간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새롭고 deterritorized social. 그러니까 territory가 뭐야? territory 하게 되면 영토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deterritorized 하게 되면 탈영토화한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자기 국가 내의 어떤 경계선이 아니라 그 경계선을 벗어난 거잖아. 탈냉전 들어봤죠? 냉전을 벗어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탈영토화된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아니라 한국을 벗어난 그 탈영토화된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이죠. 그리고 또 심지어
가상 사회, 그죠? 가상 사회, 인터넷 사회, 그죠? 이런 사회들이 발전해 왔습니다. 이 virtual 하게 되면 가상의 뜻이죠, 그죠? 가상의.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 VR라고 해요, VR. 이게 virtual reality라는 거, 가상 현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 V가 가상의 이 virtual에서 온 거예요. 네, 다음. 여기까지 이상 없죠? 다음 장. At the same time, 동시에 했습니다. 동시에. 빈칸 뚫으시고 at the same time. 자, 이런 것은 순서별이나 문장 끼워넣기 나올 수 있어요. 동시에 individuals, 개인 차원 어떻게 해? 여기는 국가적 차원이죠. 국가는 탈국가, 탈영토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국가가 옛날에는 우리 경계에서 넘어 안 돼, 그죠? 국경에 있었고 넘어 안 돼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탈영토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하나가 되고 있다는 거지, 하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세상이 좁아지고 있다, 하나로. 알겠죠?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개인 차원은 개인, 우리 개인 차원, 국가 차원 얘기했고 이제 개인 차원은 have larger palette. pallet이 뭐야? 우리 팔레트 있죠, 팔레트. palette. 여기 범위란 뜻이야. 정보, 더 폭넓은 정보를 개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할 정보야? To choose from. 선택할 수 있는. 우리 그렇잖아요. 선택할 게 너무나 많아요. 구글 검색하면 어떻게 돼? 정보가 너무 많아요. 언제보다 they previously did. 그들이 누구야? 개인들이죠. 개인들이 예전에 그랬던 것보다, 그랬단 말이 무슨 말이야?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뜻이죠. 이 have란 동사를 뭐야? 일반 동사잖아, 일반 동사. 일반 동사 have 동사를 대신 받으니까 대동사 do를 사용한 거죠. 그죠? 근데 왜 과거냐? 옛날 얘기하니까 do가 뒤로 바뀐 거죠. 좋습니다. 경제 또한 점점 globally divided. 경제 또한 했으니까 지금 계속 동시에 또한은 뭐야? 앞에 내용하고 일관성 있게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지? 반전이 아니야. 반전이야. 지금 세상이 하나로 통합되고 있잖아. 줄어들고 있잖아. 그 경제 또한 줄어들고 있고 통합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어떻게? 경제는 점점 세계적으로 나눠지고 있다. 어떻게? 문맥상 안 맞죠? 통합된다 해야지, 통합된다. integrated, 그렇죠? integrated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 탈락이네. 됐죠? 네, 흐름상 안 맞잖아, 그지? 네. 자, in the last decades, 지난 몇십 년간의 동안에 transnational companies, national 하면 국가의, 이런 뜻이죠? 우리 국가의, 국내의 회사잖아. 근데 trans가 뭐야? trans는 건너뛰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초국가적인 거야. 우리나라를 뛰어넘는 다국적 기업 아시죠? 다국적 기업. 이 다국적 기업이 have grown, 성장을 했다는 거죠. exponentially, 기하급수적으로. 이 단어는 시험장에 적어줍니다. 네, 기하급수적으로 다국적 기업이 어떻게 돼요? 네, 자, 숫자 면에서나 크기 면에서나 경제적 중요성 면에서 굉장히 성장해 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야? 경제도 점점 세계적으로 통합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만약에 경계선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국경을 막아버리고, 그치? 우리나라를 넘어오지 못, 외국 경제가 우리나라에 넘어오지 못하게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 다국적 기업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 그지? 네.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and monetary economies in general have become nearly universal in the 21st century입니다. 자, capitalist 하면 자본주의적인 뜻이잖아. 이 mode라고 하는 것은 방식입니다. 자본주의적 방식이죠. 뭐에? 생산과 화폐 경제. 일반적으로 생산과 화폐 경제의 어떤 자본주의적 방식이 거의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21세기에 거의 보편화되고 있다는 거죠. 맞나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맞죠? 좋습니다. 보편화된다는 말은 뭐냐면 한 국가만 자본주의 경제가 아니라 이제 더 뻗어나간다는 거죠. 지금 중국도 보세요. 중국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자본주의 색깔을 많이 띄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주식시장도 보면 지금 굉장히 오픈하죠. 오히려 트럼프가 어떻게 돼요? 예, 좀 약간 폐쇄 정책을 쓰고 있죠. 그죠? 관세를 뗀다든지 하면서 요즘 보면 난리야, 난리. 그죠? 네, 좋습니다. 근데 중국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네, 개방 경제를 하려고 오히려 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좋습니다. 자, 하여튼 이 지문에 충실해야 되니까. 자, as well. 게다가 정치에서는 어떻습니까? 정치에서도 게다가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누굴 지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지지하고 있지. 세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어떻게 계속 축소되고 있다. 통합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박 없잖아. 동시에 그죠? 여기는 아까 국가 차원이었고 여기는 개인 차원이었고 맞나요? 여기는 또 정치적인 차원입니다. 자, 게다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global issues, 세계적 이슈가 점점 increasingly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시작, 점점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 the agenda. 그 의제, 그죠? 의제를 지배한다. 의제가 뭐야? 어떤 토론의 제목이 되겠지, 그지? 자, 오늘의 토론의 제목이 뭘까요? 대부분이 세계적 이슈가 토론의 의제라는 거죠.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어떤 전쟁의 문제라든지, 그다음 평화의 문제라든지, 환경, 그리고 poverty, 가난, 이런 것들이 모두 such a scope, 그러한 범위의 전부입니다. 맞죠? 네, 그 의제를 지배한다는 말 맞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많은, 그죠? 초국가적인 연관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댓입니다. 너무나 많은 초국가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어서 so that. 그래서 they가 누구죠? they는 바로 누굴까요, 여러분들? 앞에 나왔던 그 문제점들이 되겠죠? 뭘? global issues. 이게 바로 they가 되겠습니다. 이 global issue는요, 다루어질 수가 없고 만족스럽게 누구에 의해서? 오직 단 하나의 국가들에 의해서 만족스럽게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죠. 세계적인 문제니까. 팬데믹스, 그쵸? 예, 팬데믹스 뭐야? 세계적 유행병이죠, 유행병, 그치? 자, 그 다음에 어떤 international, 국가적인 테러리즘, 그죠? 이런 것들이 또한 초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직 이해될 수 있고 또 다뤄질 수가 있습니다. address는 B에 연결되죠? be understood, be addressed, 그죠? 뭘 통해서? 네, 국제적인 협력 또는 조정, 그죠? 조정 또는 조화, 협동, 이런 데 협동, 그 다음에 조화, 뭐 이런 얘기죠. 맞죠? 네, coordination. 이렇게 해서 5번도 선지 괜찮죠? 네, 정답은 어딜까요, 여러분들? 어디?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것도 아주 좋은 지문이었습니다. 좋은 지문. 이렇게 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자, 뭐 어려운 거 없죠, 여기도? 네, 오케이. 자, see you next time. 네, 바이바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청사 이토입니다. 자, 이 문제 좀 어려운데요. 네, 그리고 아주 멋진 문제입니다. 별표 1000개 박아 놓으시고, 자, 이 수등에 잘 나오는 논리구조인데, 논리구조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 밑줄 친 부분에 반대로 집어넣어서 문맥상에서 paraphrasing 해달라고 했습니다. 가볼게요. You could think of fluency as the brain's attempt at making a fast and intuitive truth judgment, as opposed to more deliberate analytical assessment. You could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뜻입니다. 다시요. You could가 뭐야? 아마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수거죠, 수거. think of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A를 B로 간주하다 뜻이죠. 여러분은 어쩌면 이 능숙함이라고 하는 것을 뭐로 본다? 어쩌면 우리 뇌가 attempt, 노력을 하고 있다. 어떤 노력이야? make a 빠르고 직관적인 진실 판단. 뇌가 굉장히 빠르고 직관적인 진실 판단을 내리는 뇌의 노력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진짜 능숙하구나. 능숙하다는 건 뭐냐면 뇌가 정말 빠르고 직관적인 진실 판단을 내리는 뇌의 어떤 노력이 바로 그 능숙함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뭐와 반대로? as opposed to는요, 수거입니다. 뭐와 반대로? 좀 더 deliberate. 이것은 뭐야? 좀 심사숙고하는 거죠. deliberate. 그리고 또 분석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뇌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심도 있고 분석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그게 빠르고 직관적인 진실 판단을 내리려고 뇌가 시도하는 거에 바로 능숙함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 뭐야? 이게 통념이야, 통념. 그러니까 뇌가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고 직관적인 사실 판단을 내리는 그런 능숙함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네, 여러분들 바로 뭐 나왔어요? Of course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of course but 구조라고 해서 제가 강조 많이 했죠.
이게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of course but 구조가 있어요. of course but 구조. 물론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물론 이렇습니다. 라는 얘기. 물론 이렇습니다. 자, 앞에 보니까 뭐였어요? 앞에 뭐 나와요? 여기 주제야. 물론 하면서 양보적인 내용 하죠. 또 but 뒤쪽이 뭐야? 주제야. 알겠습니까? 이 구조입니다. 이런 거죠. 자, 대한민국의 고3 수험생들은 대부분 이태원 수업을 듣습니다. 1등급 받기 위해서. 알겠죠? 대부분의 이태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뭐다? 예, 1등을 받는다. 물론 몇몇 학생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1등급 받는 학생들은 이태원 수업을 듣습니다. 요 구조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근데 여기 또 뭐가 들어가냐면 인팩트가 들어갔죠. 인팩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직전 정보를 바로 앞에 나온 직전 정보를 뭐 할 때 쓴다? 예, 인정하면서 강조할 때 쓰는 거야. 그러면 요 인팩트는 뭐야? 이 of course란 말하고 어때요? 같은 내용이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of course 뒤에 이거 임팩트를 현장에서는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보세요. 넘겨볼게. 그럼 계속 임팩트 쭉 온다. 임팩트. 그러면서 뭐 나와요? but, of course but 구조를 했잖아. but 대신에 뭐가 나온 거야? The real problem is that 이렇게 나온 거야. The real problem is 대신 뭐야? but이죠, but. 알겠어요? 그래서 but 대신에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럼 요 but 뒤쪽도 어떻게? 주제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주제니까 어떻게 돼요? 주제니까 여기에 주제에 대한 예시가 나온 겁니다. 알겠죠? 요 구조입니다. 요 구조가 정말 출제 교수들이 좋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꼭 맹신하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알았죠? 네. 자, 가보겠습니다. 이런 걸 알아두셔야 여러분들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갑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볼게요. 능숙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고? 네. 아마 여러분들 능숙함은요. 아마 뇌가 굉장히 빠르고 직관적인 사실 판단을 내리는 뇌의 어떤 노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좀 더 진중하고 분석적인 평가를 하기보다는 그저 굉장히 빠르고 어떤 직관적인 진실 판단을 내리는 그 뇌의 노력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the fact that the brain processes familiar things more fluently isn't a bad thing in itself. 물론 뇌가 말이죠. 친숙한 일을 좀 더 능숙하게 처리를 한다는 그 사실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알죠? 나쁜 거 아니에요. 그죠? 나쁜 거 아니에요. 사실상 나쁜 거 아니라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고 했죠? 사실상 아주 가능성 있게 아마도 10중 8구로 likelihood 10중 8구로 매우 probably 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it's a probably 그것이 뭔데? 뇌가 친숙한 일을 굉장히 능숙하게 빨리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용하고 적응성 있는 heuristic이 무슨 말이야? 이게 발견적 문제 해결법이라는 거야. 좀 많이 어렵죠? 콤마 찍었고 요게 즉이야. 즉 뭐야? 이것은 바로 rule of thumb in many situations. 많은 상황에서 rule of thumb이다. rule of thumb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험의 바탕을 둔 문제 해결법이라는 거야. 경험의 바탕을 둔 문제 해결법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heuristic이거든요. heuristic. 네, 알겠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뇌가요. 우리가 친숙한 것들을 판단할 때 빨리 처리하잖아요. 그지? 예를 들어서 바퀴가 있어. 바퀴가 있는 것을 이동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들어야 돼요? 밀어야 돼요? 밀어야 되죠.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휴리스틱한 그런 거야. 휴리스틱한. 왜? 경험을 통해서 바퀴는 굴러가니까 밀면 되겠구나 생각하잖아요. 그지? 맞습니까, 여러분들? 네,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쉽게 올라갈 수 있겠고 이렇게 하면 쉽게 내려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상에서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지? 그럼 우리가 휴리스틱이라고 그래요. 네? 오케이, rule of thumb. 그게 바로 경험의 바탕을 둔 문제 해결법입니다. 그래서 이 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친숙한 일을 빨리 처리하잖아요. 그죠? 왜? 이미 잘 아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것은 바로 어떻게? 그런 모습은 뇌가 빨리 친숙한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것은 유용하고 적응성이 높은 그런 휴리스틱한, 그렇죠? 다시 말해서 rule of thumb.
경험에 바탕을 둔 그러한 방법이라는 거죠. 많은 상황에서 유용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뒤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heuristic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독해 고3 지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알죠? 보통 상위권 문제에 3점짜리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봤을 때 충격 뭐고 뭔 말인지 몰라.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발견적 문제 해결법이라는 거야. 자, 보세요. 발견법은 발견적 문제 해결법을 줄여서 발견법, heuristics. 따라해볼까요? heuristics. 이것은 어림짐작이다. 어림짐작. 그리고 교육된 추정이야. 내가 어떻게 들어본 거야. 교육에서 들어본 거야. 그걸 추정하고 직감에 의한, 그렇죠? 직관적 판단 또는 간단히 상식을 이용해서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해답을 찾는 것이 바로 heuristics야. 그래서 보통 뭡니까? 명확한 답이 없는 문제를 경험이나 직관, 시행착오를 통해서 점점 만족스러운 설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이 바로 heuristics한 거야. 보통 우리가 있죠. everyday decision, 매일매일 우리 일상생활에서 결정할 일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근데 그때 직관적으로 일 처리하잖아요. 그지? 빠르고, 그죠? 잠재의식적이고 오토매틱하다. 이것도 잠재의식적이죠. 그리고 약간 실수는 있을 수 있지. 그렇지만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heuristics한 방법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계속한다. 그래서 아까 어디 연결됩니까? 앞에서 뭐라 하냐면 이 뇌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친숙한 일을 좀 더 능숙하게 처리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잘못된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상 그 굉장히 유용한 그렇죠. heuristic한 그리고 rule of thumb한 방법입니다라고 했어요. 그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나오는 거야. 보세요. It will be absolutely exhausting for your brain. 아마 여러분 뇌한테 굉장히 exhausting, 피로감을 줄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 만약 여러분들이 모든 every bit of information, 모든 작은 조각조각의 정보를 완전히 anew, 새롭게 처리를 해야 한다면, 그러니까 매 나올 때마다, 정보 나올 때마다 옛날에 본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나올 때마다 완전 새롭게 처리하려고 마음먹는다 그러면 뇌가 굉장히 스트레스, exhausting, 지칠 것이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2 곱하기 2는 4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지? 왜? 여러분이 그걸 읽을 때 2 곱하기 2는 4라고 읽을 때 여러분 2 곱하기 2는 4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 이것은 여러분에게 many times, 여러 번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빨리 그리고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처리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2 곱하기 2는 4라고 빨리 넘어가는 거지. 너가 또 그걸 또 분석할 거야? 2 곱하기 2가 왜 2 곱하기 2가 어제도 했는데 또 오늘도 2 곱하기 2 나오니까 또 분석하는 거야. 왜 2 곱하기 2가 4인지 도출하기 위해서 막 고생하고 말이야. 이러면 뇌가 견디겠어? 그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친숙한 거는 뭐다? 뇌가 빨리 능숙하게 처리한다는 겁니다.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뇌가 모든 문제를 다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한계점을 주기 때문에 멋이단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 문제는 뭐냐면 뭔가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이유 때문에. 뭘 제외하고? Other than familiarity. 여러분들 이 other than 내가 굉장히 중요한 수거라고 그랬죠? 이게 뭐야? 뭐뭐를 제외하고. 뭐뭐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친숙함을 제외하고는 어떤 일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 있어요. 많은 이유 때문에. 그래서 뇌는 친숙한 일을 빨리 능숙하게 처리하는 거지 모든 복잡한 일 이런 것도 능숙하게 처리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능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뇌가 굉장히 빠르고 직관적으로 모든 어떤 진실 판단을 내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뇌가 능숙하다고 생각하시죠? 이 속에 뭐가 깔려 있어? 아니에요로 깔려 있어. 그렇지만 물론 빨리 처리하는 거 그거 효율적입니다. 친숙한 일을 빨리 처리하는 건 좋은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사실상 실제 그렇잖아요. 2 곱하기 2를 빨리 처리해야지 늦게 처리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친숙한 문제 이외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뭐야? 네, 뭔가가 뇌가 처리했을 때 그게 뇌가 빨리 처리했을 때 그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뇌는 어떻게 해요? 아까 everyday decisions.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돼요?
빨리 처리해야 될 문제도 있잖아요. 우리 익숙한 거. 그런 거를 휴리스틱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네, 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복잡한 문제들, complex decision 이런 것들은 뭐야? 느리고 의식적이고, 그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어떤 뇌의 어떤 뭡니까? 어떤 한계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능숙하게 풀 수 있는 거는 일상적인 일이지 복잡한 문제는 절대로 능숙함으로 발휘할 수 없다. 빨리 처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서 가볼게요. 네, 다시 볼게요. 실제 문제는 뭐냐면 뭔가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유 때문에. 뭐 이외에? 친숙함이라는 것 이외에, 제외하고는. 알죠? 그 예를 들어주잖아. 내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어떤 질문? How many animals of each kind Moses took with him on the ark? 이 ark가 뭐냐면 여러분들 성서에 나오는 방주 알죠? 방주. 여러분들 방주 알아요? 여러분들 방주? 배죠, 배. 노아의 방주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겁니다. 각 종류입니다. each kind니까 뭐겠어? 요 나오잖아. 뭐 코끼리면 코끼리. 그게 한 쌍이잖아. 코끼리가 한 종이죠. 뭐 기린, 코끼리 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뭐 곰도 있을 것이고. 그게 each kind이죠. 모세가 방주 위에다가 자기랑 함께 태웠던 각 동물의 종을 몇 마리씩 태웠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곰을 몇 마리, 그 뭐 다람쥐를 몇 마리, 뭐 이런 식으로죠. 각 종에 몇 마리씩 태웠느냐 하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two라고 말할 겁니다. Despite the fact that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실? 그 성서 이야기에서는 성경책에서는 It was Moses on the ark. 그 방주에 탄 인물은 모세가 아니라 노아였다는 거죠. 노아였다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two 이렇게 한다는 거지. This doesn't matter. 이건 이 two라고 대답한 것은 그죠? 여러분 뇌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뇌는 단지 친숙한 답을 기대할 뿐이다. 피하는 게 아니고 친숙한 답을 좋아하는데 뭘 피해? 친숙한 답을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는 거예요. expecting. 알겠죠? 이렇게 해서 답 5번입니다. 됐죠? 그래서 뇌는 어떤 우리가 일상적이고 친숙한 것을 빨리 처리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말이야. 복잡한 거 그런 거를 할 때는 오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실 노아의 방주지 모세의 방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근데 모세가 그치? 그치? 모세가 각 종의 동물들을 몇 마리 태웠냐 했는데도 사람들은 모세가 아니라 노아야라고 반박도 안 하고 그냥 투라고 해버리잖아요. 왜? 투가 익숙하니까. 그래서 그죠? 그 친숙한 답을 기대할 뿐이다라는 얘기야. 됐습니까, 여러분들? 뭐 복잡한 그런 내용은 뇌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답은 뭐 충분히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 구조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지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You could think라고 하는 것은 뭐야? 여러분 오면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뇌라고 하는 게 이렇게 능숙하면 대단한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대단하죠. 그 나쁜 거 아니에요. 대단하죠. 네, 왜? 일상적인 친숙한 문제들은 휴리스틱 방법으로 빨리 처리해 주잖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친숙함 이외의 문제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오류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얘기가 바로 노아의 방주가 나온 겁니다. 이해가 있죠, 여러분들? 참 어려운 지문이었는데 제가 여러분들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지문이고 글의 구조 자체가 수능 출제 교수들이 너무 좋아하는 구조입니다. 자, 이런 지문은 여러분들 이렇게 분석하는 건 이태원밖에 없어, 대한민국에. 알겠니? 네, 오케이. 자, 일타 강사의 원조 이태원의 말을 믿고 열심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see you next time. 오케이, 바이바이. Hello,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강사 이태원입니다. 자,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밑줄 친 단어의 반대어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증가니까 혹시 반대가 아닐까를, 그러니까 감소가 아닐까, 그죠? 반대어 넣고 다음 문장 paraphrasing, 의미 갖고 표현 다르게 해보시라는 얘기죠. 가볼까요? Targeting and segmentation are of prime importance to media strategy. 이게
표적을 삼는 거죠. 나는 이 표적을 뭐 예를 들어서 19세 아니 18세, 17세를 표적으로 삼겠다. 그리고 수능 준비하는 학생한테 표적 삼겠다. 이게 타겟팅이죠. 그리고 segmentation. 이 segmentation은 뭐죠?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세분화. 그러니까 취미가 낚시인 사람, 등산인 사람, 그지? 아니면 뭐 또 뭐 있을까요? 해외 여행 가는 사람들. 뭐 이렇게 다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겟팅하고 이 세분화라고 하는 것이 of importance, 중요하다는 얘기죠. prime, 최고 중요하다는 얘기죠. of 플러스 시작, of에다가 추상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합쳐서 형용사가 됩니다. 알겠죠? 형용사. 그래서 중요하다, prime은 최고니까 최고 중요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어디에서? 미디어 전략을 세울 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media channels and vehicles and the consequent fragmentation of media audiences mean that target groups of consumers are both easier and more difficult to reach. 자, 증가죠. 뭐의 증가입니까? 수의 증가입니다. 누구의 수죠? 미디어 채널입니다. 미디어 채널, 그죠? 미디어 채널과 수단이죠. 자, 미디어 채널과 수단의 숫자가, 그죠? 네, 증가하더란 말이에요. 이 증가. 그리고 또 뭐냐면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fragmentation, 나오죠? 분열되더라는 거죠. 분열. 뭐에? 미디어 오디언스. 미디어 오디언스가 미디어를 보는, 그쵸? 어떤 누구겠어요? 청중, 그죠? 청중. 독자가 되겠지, 그치? 미디어 독자들의 결과적으로 분열된다는 거죠. 쪼개지는 거지. 누구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낚시 좋아하고, 해외여행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스포츠를 좋아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지?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미디어 독자들이 이렇게 쪼개지고, 그 다음에 미디어 채널도 많아지죠. 그죠? 유튜브 보세요. 얼마나 채널 많습니까? 그리고 또 수단도 그 숫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증가가 주어입니다. 그 증가가 뭘 의미한다? 대디아를 의미한다는 거죠. 뭘 의미합니까? 타겟 그룹들. 그렇죠? 이 타겟, 표적을 삼을 타겟 그룹들, 소비자들의 타겟 그룹들이 어떻다? Both A and B입니다. 타겟 그룹들이 어떻게 해요? 도달하기가, 우리가 접근하기가 더 쉽기도 하고 동시에 더 어렵기도 하다. 뭐요? 이 독자층들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 표적을 삼을 대상들, 독자들이 어떻게 돼요? 네, 또 유튜브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어떤 그룹들이 세분화되더라는 거죠. 왜? 다 취미가 틀리니까, 그지? 세분화되니까 우리가 접근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고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문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쉬울 때는 이렇게 해서 쉽다. 그 다음에 but 하지만 더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해서 어렵다. 라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나님들 그래 구조 알겠죠? 네. 그럼 볼게요. 먼저 쉬운 쪽 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접근하기가 더 쉽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더 쉽다는 얘기죠? In the sense that 뭐라는 의미에서 시작 뭐뭐라는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접근하기가 더 쉽다는 얘기야? 그 분열되고 쪼개지고 조각화된 그죠? 이 타겟 오디언스들이 그쵸? 쪼개질수록 우리가 접근하기가 더 쉽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볼까요? 출발! 이 오디언스들이 그죠? 이 독자들이 미디어 독자들이겠죠? 네, 이 사람들이 fragmented 이렇게 어떻게 쪼개졌다는 거죠. 쪼개져서 좁은 넓은 게 아니고 좁은 관심 집단으로 쪼개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뭡니까? 서비스를 받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서비스 받습니까? 수천 개의 특별히 관심을 가진 잡지, 특별 관심 잡지. 그러니까 내가 낚시를 좋아해. 그러면 어떻게? 낚시 전문 잡지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또 TV 채널, 뭐 낚시 채널들 많잖아요, 그지? 그런 채널들, 이런 채널들이 이러한 좁은 인터레스트 그룹을 어떻게 해요? 네, 공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략하기 쉽다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say가 나왔죠. say라는 단어가 혼자 이렇게 독립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말해라 뜻이 아니고 예를 들면 뜻이 나겠지? 예를 들면 이거 놓치면 안 돼, 이런 거. 자, say가 뭐라고? 예를 들면
한 광고업자가 도달하고 싶어요. 어디에? Rich trout fisherman. 이 trout이 물고기 중에서도 송어예요, 송어. 알겠지? 이 송어를 낚시하는 낚시꾼들에게 그 광고업자가 이런 송어 낚시꾼들에게 접근하고 싶어요. 또 스포츠카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TV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는 팬들에 접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요? 특별한 전문 출판물, 잡지들이 존재할 것이고 TV쇼가 존재할 것이라는 얘기죠.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이상적인 수단입니다. 그죠? 수단, 이상적 수단이죠. 뭘 위해? Targeting such narrowly defined audiences. 그렇게 좁게 규정된, 그죠? 그러한 독자들을 표적하기에 이상적인 수단이 바로 TV쇼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이 사람들을 위해 제작된 출판물들이라는 거죠. 괜찮죠? 괜찮아요. 그러나 이번에는 소비자 집단이 또한 접근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이유가 뭐죠? agencies, 광고 대행사들이 힘들어해요. 어렵다고 생각해요. 뭘? 범주화시키는 categorizing이죠. categorizing. 이 범주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지. 누굴? 이 독자들을 어떻게 타겟 그룹으로 범주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범주화시키 어떤 타겟 그룹으로? 충분히 큰 타겟 그룹. 작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타겟 그룹으로 분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일반적인 광고업자들이 작업하고 그쵸? 다룰 만큼 충분히 큰 타겟 그룹으로 분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타겟 그룹을 그렇다고 해서 뭐래 이게 방송 제작하고 막 광고 때리는데 이 타겟 그룹의 A라는 집단에 그쵸? 송어를 잡는 그 사람들이 뭐 5명만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B에서도 뭐 7명 있으면 야 7명을 위해서 여기다가 뭐 잡지 제작하고 말이야. T 방송 때리고 할 수는 없잖아. 제작할 수 없잖아. 그지?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 광고업자들이 작업할 만큼 충분히 큰 타겟 그룹으로 이 독자들을 범주화시키기가 어렵더라는 거지. Being able to target trout fishermen, 그러니까 이 송어를 잡는 어부들을 타겟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유용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fishing tackle, 만약 당신이 뭐야? 낚시 도구를 판매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 송어 낚시꾼들에게 타겟을 하는 것은 유용합니다. 그렇지만 not for general fast moving consumer goods sales. 그죠? 근데 여기에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유용하지 않다는 거죠. not useful하다는 거죠. 알겠죠? 누구에게? 일반적으로 빨리 움직이는 소비재 판매. 소비재 판매. 여기에는 이 송어 낚시꾼들에게 타겟하는 것이 자, 어떻게 해요? 이 빨리 움직이는 판매. 그렇죠? 상품 판매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빨리 움직이는 소비재 판매는 뭐냐면 다양한 타겟 그룹이 요구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타겟 그룹이 요구되는 빨리 돌아가는 그렇죠? 변화가 심한 소비재 판매는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네. While trout fishermen probably have other consumer interests too, media vehicles that cater for own hobby are of limited use to most advertisers. 송어 낚시꾼들이 분명히 다른 소비 관심, 그죠? 다른 소비자 관심도 역시 갖고 있겠지만 미디어 수단들, 어떤 미디어 수단이냐면은 하나의 취미를 cater for 뭐예요? cater for는 뭐냐면 뭐뭐의 요구를 만족시키다 뜻인데 하나의 취미를 만족시키는 미디어 수단, 미디어 채널은 어때요? 대부분의 광고업자들한테는 어떻습니까? 네, 조금 무제한이 아니고 뭐야? 좀 제한적으로 유용하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언을 빼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들? 다시 하나의 취미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미디어 수단들은 대부분의 광고업자들한테 그렇죠? 네, 바로 도움이 제약적이라는 거지. 그죠? 이건 할 수 없잖아요, 그지?
이건 팔 수 없잖아. 대부분의 그 광고업자들은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파는데, 그치? 네. 그 하나만 아까 뭐랬지? 이거 낚시 도구는 팔 수 없잖아요, 그지? 왜? 소비재들이 판매가 그러니까 다양한 타겟 그룹을 요구하는 어떤 소비재 판매죠. 판매재에게는 이게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타겟 그룹에 낚시도 좋아하고 또 낚시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의 취미를 요구하는 요구 만족시키는 그런 미디어 수단들은 뭡니까? 대부분의 광고업자들한테는 좀 제한적인 그 유용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용성이 좀 제한된다는 거죠. 다음은 5번 되겠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후반부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자 전체 흐름을 봤을 때는 구조가 어떻다, 여러분들? 그래요. 자, 아까 나왔었던 게 나오죠, 그죠?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지? 그러니까 타겟 그룹, 그죠? 소비 타겟 그룹들이 세그멘테이션, 이게 좀 더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접근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고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두 가지 글의 구조가 쉽다, 그러나 또 어려운 측면도 있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다 쪽에 예시가 될 것이고, 이쪽은 송어 내용은 어렵다, 이쪽 내용이죠, 그죠? 어렵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네, see you next time. 네, bye bye.